안녕하세요. 저희는 GitHub Q&A 챗봇을 제작한 B3조 오미자차조입니다. 발표는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기술 명세, 이슈 사항,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오미자차는 팀원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최종 프로젝트는 NLP로 잡았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방향성은 총 3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제공과 리서치 중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챗 GPT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GPT는 최신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고 주위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훈련을 할 것인지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모델 훈련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LLM을 훈련시켜서 챗 GPT를 이기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모델을 사용하여 챗 GPT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오픈소스, 예를 들어서 GitHub 레포지토리를 통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니어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오픈소스나 다른 사람이 짠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로는 주니어 개발자들이 오픈소스에 빠르게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서 이를 통해 개발자들의 개발 실력에 빠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논문을 구현할 경우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깃털은 GitHub을 털다의 의미로 개발자들을 위한 GitHub 분석 및 요약 Q&A 챗봇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챗봇을 통해 프로젝트의 구조, 파일명, 코드 등의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합니다. 즉, 깃털을 통해 GitHub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며 개발자들은 더 효율적인 개발과 협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깃털 시연 영상입니다. 깃털 어바웃 페이지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이 한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앱 페이지는 챗봇 기능이 탑재된 페이지로 궁금한 레포지토리의 GitHub 유저 이름과 레포지토리를 선택하면 이처럼 챗봇할 수 있는 채팅창이 뜹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스터 스트럭처 페이지는 레포지토리에 올라간 파일의 구조를 시각화한 페이지입니다. 궁금한 파일을 선택하면 코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한 것도 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포스터 유저 페이지는 입력한 GitHub 유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사용자의 레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Buy Me a Tea 버너를 클릭하면 저희 오미자차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GitHub 웹사이트에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크게 3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관리하고 협업 툴은 GitHub을 사용하여 브랜치를 통해 프로젝트의 버전을 관리했습니다. 개발 방식은 애자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미로보드와 GitHub 주소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노션 대신 미로보드를 사용한 이유로는 저희 팀은 인원수가 4명으로 다른 팀들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일정, 회의록, 멘토링과 프로젝트 구조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미로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형상 관리를 위한 브랜치 사용 전략입니다. 스트림릿 서버에 배포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스터 혹은 메인 브랜치가 배포 대상 브랜치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데브 브랜치를 만든 후 이 브랜치에서 각자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했습니다. 각자 작업한 내용을 머지하면서 컨플릭트나 버그를 해결한 후에 실제 운영 버전인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여 작업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개발 방식은 애자일 방법으로 투입 인력이 적은 관계로 신속한 개발 주기가 필요했습니다. 개발과 배포를 빠르게 진행하여 유저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빠르게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차 모두 평균적으로 기획, 개발, 배포, 테스트의 주기를 하루 정도로 잡고 빠르게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사용한 프레임워크들입니다.
랭체인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레임워크라 러닝커브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됐고 UI 개발 및 배포에서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림릿을 택했습니다. 다음은 깃털 서비스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 팀은 최종 프로젝트를 하기 전 프로젝트 스터디를 했습니다. MS 에저톤이라는 공모전에서 추천 시스템을 했었는데 당시 매주 진행됐던 기술 세미나에서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다뤘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GPT, 바트 등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맞게 파인튜닝조차 개인 컴퓨터로는 현실적으로 힘들며 이러한 모델은 훈련보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랭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 그림은 랭체인의 기본 철학입니다. 특정 외부 데이터 혹은 환경과 LM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처음 접한 기술이었기에 인사이트를 얻는 정도에 그쳤지만 결국 저희는 최종 프로젝트를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기획하게 되었으며 챗 GPT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앱의 개략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기본적으로 앱은 스트림릿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저와 인터랙션하는 UI, 챗봇 등은 스트림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회하길 원하는 GitHub 유저와 레포지토리의 정보를 분석하는 부분은 GitHub API와 랭체인 AP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itHub API는 입력한 GitHub 유저의 정보, 유저의 레포지토리, 그리고 분석하길 원하는 레포지토리의 파일 정보를 읽어옵니다. 랭체인 API는 GitHub API가 읽어온 정보를 청킹한 후에 임베딩, 분석, 그리고 GPT와 Q&A를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저희 챗봇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저가 분석하고자 하는 레포지터리의 정보를 선택하면 GitHub API는 해당 레포지터리의 파일 정보를 읽습니다. 그 후 랭체인의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해 청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베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랭체인이 GPT를 이용해 만든 프레임워크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베딩 제너레이터도 오픈AI 임베딩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청구된 문서가 임베딩되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저희 챗봇 서비스는 이 시점에서 랭체인과 Q&A를 할 수 있는 채팅창이 열립니다. 이때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이 임베딩되어 벡터 데이터베이스 상에 청킹된 데이터들과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이때 MMR 알고리즘과 파이스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최적의 답을 찾게 되면 사용자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이후 이어지는 질문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 명세입니다. 먼저 GitHub 문서를 읽어와야 합니다. 크롤링은 내용을 직접 가져오기에 속도가 느리고 크롤링 방지 보안 등의 문제로 서비스 출시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교적 빠르고 인증된 REST API를 통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폴더 구조는 DFS로 읽어왔습니다. 모든 파일들을 다 읽어오기에는 안정성 및 현실성의 문제 혹은 불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JPG, EXE, AVI와 같이 텍스트 구조가 아닌 파일들에는 블랙리스트를 두었습니다. GitHub REST API를 통해 받아온 데이터 처리는 랭체인을 사용했습니다. 랭체인을 통한 구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먼저 랭체인 프레임워크에서는 받아온 데이터를 토크나이징한 후 문서 단위로 청킹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킹된 데이터는 임베딩을 거쳐 벡터DB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올 경우 벡터DB를 이용해 질문과 유사한 문서를 추출하여 응답하는 프로세스로 구현했습니다. 단계별로 각 프로세스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및 기술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itHub 데이터를 토크나이징하고 청킹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는 틱토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토크나이징합니다. 이때 1000개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오버레이 크기는 0으로 설정하여 문서화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 즉 읽어오는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 딜리미터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토크나이저는 틱토큰으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데이터들은 벡터DB에 저장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임베딩하는 방식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임베딩 모델로는 오픈AI의 텍스트 다빈치를 사용하고 각 문서마다 고정된 크기인 1536차원으로 임베딩을 하였습니다. 청킹된 다큐먼트들은 파이스 벡터DB를 사용하여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Q&A를 담당하는 리트리버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문서를 찾는 역할은 리트리버가 담당합니다. 리트리버는 질문을 읽는 부분과 대답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질문을 처리하는 과정은 프롬프트와 관련된 문서들을 GPT-3.5 터보에 한꺼번에 전달하는 스터핑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답하는 과정에서는 임베딩된 사용자의 질문과 저장된 문서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이에 근접한 문서들만을 불러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100개의 상위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는 문서들 중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기 위해 MMR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후 상위 10%의 문서들만을 가져와 정제된 답변을 도출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이슈 사항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직면했던 이슈 사항으로는 오픈AI의 비용 문제, GitHub REST API 호출 제한 이슈, 그리고 벡터DB 알고리즘 선택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스 측에서는 AWS 비용만 지원을 했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활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선 오픈AI 키 비용 이슈로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GPT-3.5 터보 모델과 스터핑 방식을 사용할 경우 1000번의 실행에 대략적으로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스터핑 방식이란 유저의 질문과 관련 있는 답변들을 모두 GPT의 입력에 집어넣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GPT-3.5 터보는 최대 16,000개의 토큰을 지원하며 도큐먼트는 1000개의 토큰 중 총 10개를 추출하기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GPT-3의 경우 최대 4,000개의 토큰만을 받아오기 때문에 10,000개의 토큰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GPT-3의 1개의 도큐먼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을 이어서 질문하고 이를 10번을 반복하는 리파인 방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랭체인에서는 이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10번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보니 1000번의 실행당 $50가 필요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1개의 질문당 20원이 발생하는 GPT-3.5 터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사항으로는 GitHub REST API 호출 제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GitHub REST API는 인증된 개인에게는 1시간에 5,000번의 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GitHub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에게는 1시간에 15,000번의 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itHub 엔터프라이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매달 $20를 내야 했기에 저희는 다시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장소 안에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여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API는 20번 정도 호출됩니다. 저희는 단위 시간당 사용자가 증가하게 될 경우 GitHub REST API 콜 제한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팀원 4명의 GitHub REST API 계정을 모두 분배하여 1시간에 최대 2만 번의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슈 사항으로는 저희는 어떤 벡터DB를 사용하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할지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후보에 오른 벡터DB에는 딥레이크, 파인콘, 파이스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딥레이크는 벡터 이외의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저장 속도가 다른 벡터DB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기에 제외했습니다. 파인콘 같은 경우는 속도도 빠르고 코사인 시밀러리티 도출 역시 정확하였으나 다른 클라이언트의 유저가 동시 접속을 할 경우에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를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인콘의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70를 지불해야 했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인 페이스북 시밀러리티 서치라는 파이스DB를 사용하였고 해당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램을 사용하였기에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0였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다른 벡터DB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어 파이스 알고리즘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 조가 깃털 고도화를 위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모습입니다. 일단 기존 앱은 스트림릿 상의 화면과
API 호출부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하나로 개발되어 있어 특정 한 컴포넌트만 수정되어도 앱 전체가 재배포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Fast API를 통해 GitHub API와 랭체인 API를 호출하는 부분을 REST API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ast API는 EC2 상에 배포해 앞으로 화면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를 각각 개발하여 배포해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오피스를 두어 랭체인 컴포넌트를 테스팅하고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이트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로그를 데이터베이스에 남겨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동시에 멘토링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멘토님들의 반응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앱을 구현하기 전 프로젝트 기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을 당시에는 머신러닝 개발자 같지가 않다, 부트캠프의 방향성과 어긋난다, 비용, 성능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직접 구현한 이후 멘토님들의 반응은 참신하고 너무 좋다, 그래프나 폴더 구조를 시각화한 점이 인상적이다 등 긍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심지어 서비스를 런칭하고 최종 멘토링 시간에는 멘토님께서 직접 사비를 들여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모두 뿌듯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옳다고 확신이 선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지켜서 일을 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멘토님들의 반응에 이어서 실제 유저들의 반응입니다. 서비스를 출시한 지 일주일이 된 8월 4일 기준으로 저희는 75명의 개별 유저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트림릿 커뮤니티에 앱을 홍보한 결과 스트림릿 개발자인 토니 씨와 디미트리 씨는 프레티컬 앱과 같이 좋은 반응을 내보였으며 국내의 사용자 중 한 분은 신기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오미자차 팀원들이 그동안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이것으로 GitHub Q&A 챗봇 서비스인 깃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